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이해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4가지 소주제와 함께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를 맡게 된 저는 사대국어에 근무하는 교사 도규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도입 부분에 진행할 내용은요, 시행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어서 소주제 각각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라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일 텐데요. 바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굉장히 먼 얘기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대학 입시에까지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신설되는 학과라든가 혹은 인문사회 계열에서도 데이터 관련 혹은 컴퓨터 관련 이런 내용들이 접목되면서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런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수능 제도조차도 융합형으로 통합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꼭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령 인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양한 경로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들었을 것이고, 특히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현재 2학년 친구들의 경우 그 학생 숫자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급감했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학생 숫자가 급감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대학 가는 것은 수월한 건 맞습니다. 수월한 건 맞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어떤 대학이나 학과는 다른 친구들도 동시에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경쟁률은 높게 형성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1학년의 경우 학령 인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2학년의 경우에는 가급적 재학 기간 중에 대학 입시를 승부내는 것이 맞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한 해 만약에 이제 속된 말로 재수를 한다 하면은 학령 인구가 늘어나죠. 그죠? 특히 우리 1학년의 경우에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재수를 한다. 그러면 지금 중3 아이들하고도 경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화면에 보이죠? 그죠? 따라서 어지간하면은 재학생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기를 바라며, 그 합격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현재까지 자신이 한 활동이나 학업 역량이나 이런 것을 재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요거는 이제 추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 파란색이 입학 정원이고요. 요 녹색이 입학 인원입니다. 그러면 요 파란색과 녹색 점 사이에 갭이 발생하죠. 즉, 정원 대비 입학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앞에 얘기한 그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 잠깐 제가 언급했죠. 수능 제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아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 수학이죠. 과거에는 수학 가형, 나형으로 분리되어서 속된 말로 문과는 문과대로, 이과는 이과대로 등급을 산출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작년에 수학 1, 수학 2를 공통과목으로 하고 선택과목 3가지 중에 택 1을 하는 과정에서 문이과 그 학생들을 통합해서 분모값을 잡았죠. 그렇다 보니까 1등급 안에 이과 학생들의 점유율이 90%를 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점심 모집에서
뭐 속된 말로 이과 친구들의 문과 침공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어떤 파격적인 입학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우리 2학년들은 이미 학습을 했죠. 그래서 2학년 중 또 상위권 아이들은 뭐 인문사회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미적분을 듣기도 하고, 심지어 미적분을 수능에서 응시하는 친구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는 꼭 알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경영이나 경제, 특히 경제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 미적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틀에서 학생부 기재 내용의 변화인데요. 뭐 아마 학교에 뭐 여러 진로선생님들이나 교과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내년부터는 학교생활 기록부 항목 중에 뭐 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 세 가지 주축이 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학에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원래부터 과세특이 중요했죠. 원래부터.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과세특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덧붙여서 창의적 체험활동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의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남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보세요. 자율활동이 500자, 동아리활동이 500자, 진로활동이 700자, 1700자죠. 이 1700자에 관한 이 활동거리가 3년간 지속된다고 보면 5100자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5100자라면 우리 과세특 한 과목당 500자까지 입력 가능하잖아요. 즉 이 5100자는 무려 10과목에 해당되는 생활기록부 기재 글자 수의 분량과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이 창체 관련 내용을 조금 소홀히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여러 가지 항목들이 대학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이 창체에 관한 내용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과세특의 경우에는 전교생에 대한 그 기재가 이제 의무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의해서 모든 학생을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성적이 좋고 나쁘고와 상관없이 다 해당이 됩니다.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능과 관련해서요, 작년에 요 세 과목, 요 화면에 보이시죠? 요 세 과목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저작년에 보면은 수학 가와 나로 분리되어 있었죠. 수학 나의 경우 저작년에 63.5%가 수학 나를 쳤어요. 이 말은 뭐냐? 문과 학생들도 쳤지만 이과 학생들 중에 수학 나로 갈아타는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을 한번 보시면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비율이 49.5%입니다. 즉 한 50% 정도 정도 대략. 그죠?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작년과 비교했을 때 비율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올해의 경우에는 문과 최상위권 아이들도 미적분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수하는 혹은 반수하는 친구들 중에도 만약에 문과 최상위권 아이라면은 작년에는 확통을 쳤지만 올해는 미적분을 응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수능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챕터입니다. 대입 전형 수립 체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 1학년, 2학년 학생들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2학년입니다. 해마다 4월 말에 각 대학에서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이미 발표했겠죠. 그죠? 4월 말에 발표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과연 관심 있어 하는 대학의 시행 계획을 다운받아서
검토하고 분석한 친구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수시 요강, 정시 요강이 발표가 되거든요. 따라서 내년에 발표될 수시 정시 요강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것이 시행 계획입니다. 계획. 물론 모집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수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틀은 큰 변화 없이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2학년 친구들의 경우 기말고사가 거의 끝나갔죠. 혹은 지금 뭐 오늘 내일 거의 마지막 단계죠. 그죠? 따라서 뭐 주말을 이용한다거나 다음 주 초에라도 반드시 희망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시행 계획을 다운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 혹은 주말에 다운받겠지만 그 다운받기 전에 오늘 이 온라인 강좌에서 뒷부분에 대학별 요강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해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에 나오는 그 기본적인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시행계획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학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1학년의 경우 대교협에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8월 말에 발표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발표가 안 됐겠죠? 그러면 이 기본사항이라는 것은 대입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입니다. 대학별로 안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학년의 경우 이 기본사항을 보기보다는 지금 4월 말에 발표된 이 시행계획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 시행계획을 미리 봐놓으면 지금이라도 1학년이기 때문에 조금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왜냐? 대학 입장에서는 이 시행계획의 틀을 완전히 갈아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학년이 치르게 되는 그 시행계획을 한 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내년 4월 말에 우리 1학년들이 치르게 되는 대학 입시에 관한 대학별 시행계획을 한 번 더 보시면 이 전형의 변화 내용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즉 대학 입시 변화의 추세,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 자료가 이제 2024 대입전형 기본 사항 됐죠? 이거 보세요. 8월 25일자 보도자료 8월 25일 8월 말에 발표된다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그죠? 이 대교협에서 발표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샘플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됐죠? 대입전형 시행 계획의 샘플입니다. 경북대, 서울대. 되셨죠?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입 관련 기타 참고 자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예요. 요거는요, 빨리 보면 빨리 볼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친구들은 당연히 고3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각 대학에서 발표하는 건데 작년 대학 입시에서 그 해당 대학에서 운영한 대학별 고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논술 혹은 면접, 이러한 대학별 고사에 대한 내용이나 구성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입에 활용되는 이 대학별 고사는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되셨죠? 그걸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대교협에서 정해놓은 규정이에요. 따라서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작년에 그 해당 대학에서 운영한 대학별 고사의 운영 그 어떤 방식이 원래도 조금 약간은 바뀔 수 있지만 큰 변화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파일을 한번 다운받으셔서 2학년 때부터 혹은 1학년 때부터 조금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이게 전년도 입시 결과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됐죠? 전년도 입시 결과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보시면 50% 컷, 70% 컷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미리미리 챙겨서
현재 자신의 내신 성적이나 이런 것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새내년학습 영역평가 보고서의 어떤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거시적인 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생활기록부가 간소화된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폐지됩니다. 즉 자기소개서는 원래 고3이 마지막이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수도권과 지방의 그 수시 정시 모집 비율 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도권 16개 대학의 정시 40%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의무화되고 있다. 됐죠? 그리고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 10% 이상이 의무 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주요 특징들입니다. 주요 특징들. 전체 모집에서는 4,828명, 대략 4,800명이 감소했다. 됐죠? 그리고 학종이 한 2,000명, 정시가 한 3,600명 정도 감소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율의 차이, 아까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시 정시 비율이 다르죠. 여기 보시면. 다릅니다. 그죠? 그런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 비수도권이라고 해서 뭐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다 비수도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은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 수시는 기존의 그 선발 기조대로 학생부 위주 전형 중심이고 정시는 수능 위주 중심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통합 그리고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요. 밑에 두 가지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전국적인 비율을 보시면 수시가 79%, 정시가 21%입니다. 지금 한 2년 동안 상승하고 있죠. 수시 모집 비율이. 그 다음에 수시와 정시에서 교과와 종합이 있죠. 그죠? 그럼 교과는 343명 감소, 큰 차이 없죠. 학종이 종합이 조금 줄었고 수능은 조금 더 줄었죠. 3,600명. 그래서 합이 한 4,800명 정도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경우에 수시가 한 64.4%, 비수도권은 무려 88.1%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수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수도권의 경우에 교과 종합이 약간 줄었지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죠.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우 학종이 조금 더 줄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의 경우 수도권은 수능 위주 593명 증가했지만 비수도권 보세요. 수능 위주가 무려 4,200명 정도 감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모집 인원 그리고 모집 인원 값과 학생 수 값을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계산해보면 아까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무려 83.3% 정도가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좀 쉽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그죠? 증감 여기에 기회균형이 있고 지역균형 전형이 있죠. 그래서 두 값을 다 더하면 5,369명 정도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특별전형, 지역인재 전형이죠. 지역인재 전형은 우리 지역 학생들만 지원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지역인재 전형은 상호 배타적인 전형이에요. 즉 부산대에도 지역인재 전형이 있어요. 그러나 부산대 지역인재 전형은 우리 대구 아이들이 지원을 못해요. 반대로 우리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은 부산 아이들이 또 지원을 못합니다. 즉 상호 배타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잘 활용하면 대학 입시에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과의 모집 인원이나 이런 거는 경쟁률이나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로 잘 활용하면 전년도 입시 결과와 전년도 경쟁률 이런 거를 잘 활용한다면 의외로 또 입시에서 빈틈을 잡아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인재 특별전형 의치한, 약대, 간호대 이런 정감 현황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의치한, 약대 이렇게 쭉 정감 인원이 나오는데 요 참고로요, 요 지역인재 특별전형 요거 비율을 보시면 수의대는 없습니다. 요거 혹시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수의대는 빠져있다. 그 다음에 특히 2024년도에 우리 지역 그 지역인재 특별전형 잘 한번 보세요. 의예과입니다. 제가 일부러 색깔을 칠해놨죠. 경대는 종합이 39명입니다. 근데 영남대는 아예 종합이 없죠. 의예과입니다. 근데 계대 대가대를 보면 종합이 6명, 3명 적죠. 그죠? 그러면 대신에 교과가 많죠. 그러면 딱 보시면 결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북대는 학종 위주죠. 특히 39명. 근데 영남대, 계명대, 대가대는 교과 위주입니다. 교과 위주. 특히 영남대는 학종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예과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준비하시더라도 이런 대학마다의 그 전형의 색깔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물론 의예과의 경우에는 그 수능 최저 등급 충족 여부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까지 다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의예과를 특히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상이고요. 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